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세계화, 지구촌이라는 단어를 예전에는 상당히 많이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세계화란 세계 여러 나라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고 활발하게 교류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외국에 나가는 게 흔치 않은 일이었고 2000년대 들어서기 전만 하더라도 중산층에게는 해외로 나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각 나라를 오고 가는 것이 쉬워졌고 무역은 확대되고 또 문화 교류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세계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전 세계, 지구가 작아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사람, 상품, 생산 요소, 지식, 정보, 기술, 제도, 관습,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 사회와 경제, 문화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교류되고 소통되는 그러한 속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세계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세계화는 기원전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바로 예전에 지구의 처음 아프리카 대륙에 인류가 발을 내디디고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다른 대륙으로 이동해 갔을 때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처음 일어났던 세계화였다고 하고요. 또 기원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리스 문명을 전하고 헬레니즘 문화를 기반으로 대제국을 이루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모험심이 상당히 강하고 지적인 호기심도 강했고요. 또 아주 큰 포용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를 하나의 제국으로 통일하는 것을 꿈을 꾸면서 20세의 왕이 되었고요. 13년 만에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세계 대륙을 대제국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던 인물인데요. 그의 진정한 꿈은 자신의 대제국이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서로 진정한 융합을 이루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국 곳곳에 20여 개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동일한 이름의 도시를 세웠는데요. 그 도시에서 예술과 문화의 교류를 장려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말이죠. 이를 통해서 동서양의 문화가 서로 융합되고 또 세계화된 그리스 문명이 꽃피는 헬레니즘 문화가 꽃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화는 사실 명암이 공존합니다. 인류 역사상 쭉 살펴보았을 때 명에 해당하는 부분은 활발한 무역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산업혁명, 또 부와 번영, 평화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화의 단점, 암도 있는데요. 선진국의 패권적인 지배라든지 노예무역, 산업재해, 그리고 민주주의 위축, 또 대기업의 독식, 부익부, 빈익빈 현상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세계화는 진전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하고 정체하기도 하면서 계속 우리 인류 역사와 함께 해왔는데요. 세계화를 주도했었던 주체와 지역도 시대마다 달랐습니다. 세계화를 후퇴시켰던 모멘텀들을 좀 살펴보면요. 질병, 또 기후의 변화, 전쟁, 기근, 대공황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까지 잃게 하는 극단적인 상황들이 전개되면서 바로 반세계화 구간, 세계화가 후퇴하거나 정체하는 구간에 들어서기도 했었습니다. 일례로 1340년대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 같은 경우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게 되었고요. 또 1840년대 감자 흉작으로 나타났었던 아일랜드의 대기근으로 아일랜드 사람들은 이민을 많은 사람들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세계화란 모두에게 이로운 세계화여야겠지만 사실 이러한 균형을 맞추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세계화가 활발하고 각국의 정책 공조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맛보았었다는 그러한 사실도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공조보다도 파열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과연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세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반세계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지 주목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통화정책은 각국별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전쟁이 현재 발발한 상황이죠.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무역, 안보, 재정, 통화 이 모든 것들이 공조화가 되어야 세계 경제의 상승세가 연장될 것이고 위험자산의 투자 심리가 회복될 것이고 완만한 금리 상승세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지금 통화와 무역 쪽에서 파열이 나타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G2의 무역 전쟁의 배경에 대해서 결국은 중국이 이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내리누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현재의 분석인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국 대 중국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 대 중국의 기술 패권 다툼이라는 것이죠. 제조 2025 정책으로 중국이 양적인 것은 물론이고 질적인 것을 바탕으로 한 성장,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 성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세계의 패권을 줄 가능성이 눈에 보이게 되자 그것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패권 다툼이 그냥 맥없이 끝날 가능성은 적겠다. 따라서 피를 보고 끝날 것이다. 피라는 것은 서로 각국의 어떤 큰 피해를 입고 나서의 이 패권 다툼이 끝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현재 시장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진정한 세계화를 통한 동반선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러한 평화와 번영 쉬운 길이 아닐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